안녕하세요. 프레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도찰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육상 선수의 폭로가 문제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슈칸 겐다이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학교와 직장에서 도찰과 도청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이런 법적인 미비 때문에 도찰과 도청 행위가 적발이 되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더 황당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관련 비즈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찰 형태의 사진조차 한 개도 없이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수위도 높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도찰까지도 파파라치 정도로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관대했던 일본이 체육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집중적으로 찍는 도찰 형태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여자 육상 선수가 도찰을 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인터뷰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자극적인 모습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고 비밀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단체와 올림픽위원회에도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바람에 공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결국 올림픽위원회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이 되도록 법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여자 선수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외설적으로 가공해서 확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5년경부터는 여자 선수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DVD가 판매될 정도였으며 적외선 카메라로 속옷이 보이게 촬영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이다 보니 촬영하는 것 자체를 일일이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도찰 형태의 사적인 촬영 DVD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이 판매 행위가 인기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폭로 초기에만 해도 여자 선수들이 먼저 카메라를 찾았다.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포즈를 취하는 여자 선수도 많다. 촬영을 해주면 좋은 일이다. 카메라를 어떻게 규제를 하라는 말인가? 라는 식으로 여자 선수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일본의 도찰 행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도부연마다 조례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서 선수의 유니폼을 아무리 선정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적외선 카메라로 속옷을 촬영해도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찰과 도청이 너무 많다 보니 원룸이나 가정집에서 새로 이사를 하면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 등을 적발해주는 서비스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는 원룸은 36,300엔, 약 38만원이고 특별히 혼자 사는 여성인 경우에는 특별요금 38,000엔, 약 32만원으로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하면 일단 도찰과 도청 장치를 의심해야 하고 필요하면 업자를 불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학교와 회사에서 도찰과 도청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시사 주간지 슈칸 겐다이에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찰 처벌은 각 도도부연에 폐를 끼치는 행위 방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도찰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길거리나 전철 등의 공공장소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와 회사는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가와 현에서 지난 10월까지는 회사 동료의 스커트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도찰하거나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경찰은 단 한 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와 직장에서 도찰이 많아지면서 11월에 드디어 학교나 직장 등 준공공공간에서의 도찰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즈오카현에서도 회사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이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가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 남자 직원의 휴대폰을 정밀 검식한 결과 다른 공공장소에서의 도찰 행위를 찾아내서 겨우 처벌했습니다. 홋카이도현 등 36개 도도부현에서 준공공장소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는데 사이타마현과 나가노현은 아직도 공공장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와 직장뿐 아니라 택시나 전세버스 등에서의 도찰을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쿄, 아이치, 오카야마 등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인 집이나 목욕탕, 화장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도 도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찰과 도청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슈칸 겐다이는 도청인 경우에도 직접 처벌을 하는 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청 관련 법 규정을 다 훑어봐도 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건물이나 집에 침입을 해야 주거침입죄에 걸리고, 도청기 설치를 위해 타인의 물건을 가공 손괴해야 기물파손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나 통신 회선을 도청을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고, 도청한 정보로 협박한 경우에 협박죄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도청 장치를 두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면 주거침입죄에도 맞지 않고, 무언가를 손괴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물파손죄에도 맞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도 안 됩니다. 적용 법률이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 한국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에는 상당히 폭넓게 범죄 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카메라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라고 공인되는 것이 아니라도 촬영과 녹화 등이 되기만 하면 다 범죄 도구가 되는 식입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하면 가 됩니다.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름 해변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비키니 사진을 찍는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도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을 때 소방관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8일에는 고베 종합운동장 남자 화장실 칸막이 벽 위에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13살 남학생을 촬영한 27세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사카시 소방국 소방관인데 중학교 육상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날 잡아서 고베공원까지 왔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효고현 경찰에 의해 도찰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공원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딱 걸린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도찰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여자 육상 선수가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도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언론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그라비아 왕국 일본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뉴욕의 상업 부동산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채무자들과 채무 조건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그 채무자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면 역대급으로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빚은 최소 11억 달러로 대부분 담보물은 골프 리조트와 뉴욕 빌딩 등 부동산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재선에 성공한다면 집권 2기의 만기가 도래하는 개인 채무는 9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포브스 기준 25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기질로 채권자와 협상에서 되레 큰 소리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소득 원천인 TV쇼 수입이 급감했다. 그나마 소득도 대부분 손실이 심한 골프 리조트에 투자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접근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FT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지면 채권자들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 파산할 수도 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의 빚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나도 부동산 신탁과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빌딩을 담보로 빌린 사업 4,700만 달러다.
트럼프는 해당 빌딩 지분의 30%를 보유했고 이 지분으로 빌린 채권 만기는 2년 안에 도래한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샌프란시스코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두 번째 채무는 채권 시장에서 빌린 2억 5,700만 달러로 대부분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콘도다. 공실률은 높지 않지만 뉴욕 센트럴 파크 웨스트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의 경우 월세 수입이 급감할 위험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해당 호텔은 주거용 콘도 형태로 세입자는 2명밖에 없고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 세 번째 채무는 도이체방크에서 빌린 3억 4천만 달러로 시카고, 워싱턴의 호텔과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에 따르면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의 손실은 2012에서 2018년 1억 6,200만 달러, 워싱턴 호텔의 손실은 개업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5,550억 달러에 달했다. 네 번째 채무는 4개의 중소은행과 1명의 자산관리사로부터 빌린 2,500만 달러로 대부분 만기는 2024년이 돼야 도래한다. 담보물은 뉴욕 외곽과 함비치의 트럼프 가족 명의 부동산, 뉴저지와 워싱턴 DC의 골프 코스, 미드타운 맨해튼의 주거용 타워 등이다. 뉴욕 주거타워의 경우 올 들어 가격이 17%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채무는 시카고 호텔을 담보로 빌린 5천만 달러인데 특히 이 빚은 미스터리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는 이 돈을 시카고 유닛 인수 신탁이라는 곳에서 빌렸는데 이 회사의 주인이 트럼프 자신이다. 이 이상한 빚의 정체를 묻는 NYT의 질문에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모기지가 있고 매우 단순하게 내가 은행이 된 것이며 전형적인 모기지가 아니라 스프링론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스프링론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는 세금 회피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또 사고 친 비서실장 트럼프 코로나 포기 안 했다. 수습 진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에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대선 목전에 확진자가 8만 명을 넘는 민감한 시기에 메도스 실장이 또 사고를 쳤다며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유세차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통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니다. 전혀 아니다. 사실 반대다.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전날 메도스 실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백신, 치료제, 완화 조치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포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곧장 백기를 흔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백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니다. 백기를 흔든 건 그다. 그는 삶에 대한 백기를 흔들었다. 그는 지하실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한심한 후보라고 역공을 시도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는 완전히 모퉁이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만 명을 넘으면서 대선 막판의 코로나19 대응이 쟁점으로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를 치고 유세만으로도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게 된 셈이다. 메도스 실장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다음날 의료진이 상태가 아주 좋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도 취재진의 우려 섞인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한 트럼프 캠프 참모는 이날 CNN 방송에 메도스가 또 일을 망쳤다면서 우리가 모멘텀을 좀 만들 때마다 메도스가 인터뷰로 망쳐놓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CNN 방송의 메도스 실장이 대선까지 TV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전날 발언을 반복하면서 발언의 취지가 치료제와 백신 확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